네, 정치여담여담 손봉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정화석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폈죠. 자, 김용현 전 장관의 첫 대면이 이루어졌는데 김용현 전 장관 역시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자, 어제 헌재 4차 변론 한 줄 평부터 좀 들어볼까요? 먼저 손봉규 위원장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잊혀졌던 기억이나 의견이 달랐던 부분들이 맞춰져 나가는 같이 한 배를 탄 입장에서 이제 이 퍼즐을 맞춰서 정답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장경태 의원은 어떻게 보셨나요? 국민 듣기 평가가 다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요원이라고 하지 않나? 여러 가지 이 사령관들이나 또 장관이 심지어 최상목 대행이 했던 발언마저도 부인하는 듯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참 아무리 정치가 희화화되더라도 이렇게 조롱거리로 전락해서는 안 될 텐데 그 모습을 심지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보게 될 줄 몰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손봉규 위원장, 일단 어제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자세를 취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심사였잖아요. 네. 그전에 각자 변호인을 통해서 의견 차이도 있는 걸로 알려졌었는데 어제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되기로 작심한 듯한 행보였어요. 네, 그동안도 이제 반박이라든지 어떤 쟁점이 됐던 이견이 컸던 건 아니고요. 네. 작은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람마다 이제 그 상황에 대한 느낌이라든지 그 당시의 기억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제 보신 것처럼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런 입장을 맞추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장경태 의원님, 일단 김용현 전 장관 일단 내란 우두머리 밑에서 주요 임무 종사 혐의가 상당히 좀 명확해지는 상황인데 김용현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초반 이 검찰 또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는 김용현 장관 입장에서는 최대한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보고요. 또 낮추는과 동시에 여러 가지 진술이 나올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 측을 곤혹스럽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견제구의 역할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실제 헌재 심리가 시작되는 과정에서는 아무리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주 적게 나와봐야 징역 10년 이상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내란의 이 주동 혐의는 피할 길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상계엄 선포 이 건의자라는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라는 이 주요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10년 이상의 형량을 낮춰서 받기보다는 차라리 무기징역을 받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심판에서 최대한 살려서 대통령의 사면 복권권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정화수 논설위원,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떤 자세를 취하든 간에 내란 혐의에 있어서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배를 탄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일단 비상계엄의 선포권은 대통령만이 갖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김용현 장관이 내가 했다고 해도 내란 우두머리가 김용현 전 장관이 될 수는 없는 일이고요. 또 주요 임무 종사했다는 것도 지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다만 김용현 전 장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정치적, 사법적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지금 그렇게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살아야 나도 산다라는 부분이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자신에 대한 사면 복권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인용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과 같이 가야 자신에게도 활로가 뚫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의 내용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비상계엄 선포 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에게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는가 여부였는데 자, 그런데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들을 끌어내라는 거였다고 주장했고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실은 증인이 특전사 특전사령관 곽정근으로부터 국회 내 상황을 듣고서 너무 혼잡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을 김병주 국회의원이 의원들 빼내라는 것을 통과시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회의 의사당 안에는 들어가 있던 요원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죠. 그리고 의원들이 아니고 요원들일 것 같으면 이 군인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철수하라고 그냥 말로 지시하면 되지 뭘 끌어냅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 군 병력들 요원들하고 국회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거 잘못하다가 알겠습니다. 압사 사고가 나겠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장병들도 피해 생기니까 네. 일단 빼라. 예, 그래야만 알겠습니다. 이게 충격이 완화될 수 있지 않냐. 알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런데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 지휘관들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였다는 점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죠.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단다. 뭐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막아라.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항들은 다 제가 필요한 사실들은 정확하게 다 말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 의지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손봉규 위원장님, 네. 역시 뭐 저와 똑같이 언론인 출신이신데 평생 말과 글을 업으로 삼고 살아왔는데, 자 요원들을 끌어내라. 그런데 자기 발로 들어가서 투입됐던 군인들을 누구한테 끌어내라고 했다는 건지 저는 사실 여러 번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뭐- 이해가 되십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얘기대로라면 그 안에 있는 투입된 이 병력들하고 요원들과 이제 직원들이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우려에서 얘기한 거고요. 사실 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의원과 요원은 이 발음하실 때도 보시면 굉장히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뭐 의원을 요원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빨리 끝났던 계엄이고 계엄을 했던 김용현 장관도 이걸 빨리 어떻게든 어떤 불상사, 무력 충돌 이런 부분이 없이 해내기 위해서 저런 지시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장경태 의원, 이 의원들을 끌어내라 했다는 지시를 부인하려는 변명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걸까요? 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또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이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 자체는 명백한 헌법 위반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탄핵소추 사안 4가지 중에 세 번째, 네 번째 해당하는 사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헌적 논란에서 아주 명백하게 입증될 수 있는 이 탄핵 사유를 제거하기 위해서 저런 회계망측한 논리를 구성했다고 보고요. 아니 이 요원이 일단 국회에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왜 이 본회의장에 진입한 요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겠습니까? 단순히 철수 명령만 내렸어도 요원들은 아마 알아서 나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원을 끌어낼 필요는 없는 거고요. 실제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증언 과정에서도 이 본회의장 아직도 못 들어갔냐? 본회의장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사지를 잡아서 끌어내라라는 식으로 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수방사령관도 했고요. 특전사령관도 했고요. 707 특임단장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군인들이 이미 국회의원과 의결 종족수, 본회의장이라는 용어 자체는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국회요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국회의원이 있어도 국회요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은 아마 탄핵소추 사유를 제거하기 위한 아주 회계망측한 논리를 구성한 것밖에 안 된다라고 보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김용현 장관이 스스로 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다 본인이 떠안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잘 인정하고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다른 이 뭐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에게 사면복권을 잘 요구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개그 프로그램보다 더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저 장경태 의원께서 국회의원은 있어도 국회요원은 없다고 그러셨는데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박주민 국회요원이 등장을 했고요. 자, 허영 국회요원이 등장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박주민 국회요원. 자기 SNS에다가 저렇게 선글라스 쓰고 나는 이제부터 국회의원이 아니라 요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러디하는 영상을 올렸고요. 자, 허영 요원도 있죠. 허영 요원 사진도 좀 보여주시죠. 네. 자, 허영 요원하고 박주민 요원, 이 장경태 의원도 요원으로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저 표현이 이제 헌재에서 증언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원 텔방에서 네. 또 회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회 요원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원님들의 참 자조 섞인 이 표현들이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이 표현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라는 지적을 하기 위해서 국회 요원이라는 이 디자인을 하신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좀 요원이냐 의원이냐 마치 바이든 논란 때처럼 국민들의 인내심을 정말 시험하는 듣기 평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여당은 어떤 입장일까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부분이라면서 공식 입장이 없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자 반면 야당에선 요원이 요원을 끌어낸다는 것은 대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수사나 그리고 탄핵 심판에 관해서 대통령께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 뭐 공식적인 입장이나 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그거는 대통령께서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이 아마 요원일 텐데. 그런 건가요? 작전 요원 같은 걸 텐데 요원이 요원을 끌어내는 거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목덜미 잡고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육하원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무엇을 이제 요원이라면은 누가 그런 끌어내는 거 했던 거냐. 그 요원이 어디 있어요? 국회회관에. 요원 아니면 의원이지. 근데 요원이 요원을 끌어내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네,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네, 자 정호성 교수님 100번 양보해서 요원을 빼내려고 했다는 것이 맞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계엄군은 국회로 왜 보낸 겁니까? 뭐 대통령 측에서는 경고용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뭐 예산 삭감, 무더기 탄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엄한 경고를 내리기 위해서 군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계엄이라는 말이 그 영어로 하면 마셜로 군법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결국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서 군의 법을 이용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겠다는 뜻인데 이거를 국회에 적용을 해가지고 하면서 경고용을 하면서 또 경고용으로 하면서도 안에서 충돌은 방지하기 위해서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이게 끌어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는 결국은 철수명령에 거부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지금 안 그래도 그날 밤의 기억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뭐 707 특임 뭐 대원들이나 네. 특전사 요원들이 많다는데 거기에 무슨 항명죄나 군사반란죄까지 지금 더하는 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 뭐 아까 이준석 의원은 뭐 자기 목을 자기가 끌어간다. 요원이 요원을 끌어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면은 결국은 국회 밖에 있던 요원들이 국회 안에 들어가 있는 요원들 끌어내야 되거든요.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요. 이거는 아니지 않나. 네, 어쨌든 간에 뭐 정상적인 문해력을 가진 국민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이 사안 앞으로도 진실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 보이죠. 자, 어제 논란이 된 발언을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이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를 거라는 전제 아래 비상계엄을 한 거라고 밝혔고, 자, 변호인단은 이번 계엄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어떤 반민주적이고 부당한 일을 지시한다고 할 때 그거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 전제 하에서 이런 그 비상계엄 조치를 하고 또 그 조치에 따라서 필요한 소수의 그 병력 이동을 지시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좀 얘기한다면은 저도 빨리 끝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다. 첫째로 이 사건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반나절 계엄이었고 국민들이 경각심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반국가 세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라고 몰아서 국방 책임자들을 구속한 데 이어서 대통령까지 구속한 것입니다. 네, 자, 손범규 위원장님. 일단 부당한 지시라 안 따를 것을 알지만 경고 차원에서 계엄령을 발동했다.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래서 뭐 저도 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만 뭐 지금까지 이제 대통령이 밝혔던 것처럼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민주당의 그런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특검 요구 뭐 여러 가지 예산 삭감 이런 조치에 대한 폭거에 대한 그런 표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장경태 의원,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를 걸 알고 있지만 군대를 출동시켰다. 그리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거 뭐 앞뒤가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변호인단의 주장에서도 상당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게요. 사실 계몽령이라는 표현은 극우 유튜버들이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계몽이라는 게 뭡니까? 우매한 국민을 깨우친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저희가 뭐 19세기 초나 18세기 말도 아니고 지금 뭐 개화 논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계몽령이다. 이 우매한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경고성으로 이 계몽령을 내었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논리 자체가 지나치게 저 헌재에서 저는 극우 유튜버들의 논리가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하기 싫었는데 저렇게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요. 뭐 국회의 여러 가지 이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그리고 이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 주권자로부터 위임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고요. 또 그런 논의 과정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뭐 저희가 인사참사를 했다거나 저희가 주장하는 인사참사, 예산참사 또 이 거부권 남용, 남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는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처음에 인사참사에 대해서 지적할 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저희가 처음부터 탄핵했습니까?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명박 대통령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만 해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본인이 책임지고 사임하겠다라고 장관들이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는데 이번 정부 들어와서 해임 건의안 단 한 건이라도 정말 그 해당 장관이 반성하거나 반성한 태도를 보이거나 사과한 적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예산 참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여야가 합의해서 협치된 예산 등도 논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저희한테 제대로 야당을 그리고 국회 원내 일당을 제대로 된 이 협상의 파트너로 생각했습니까? 이 정말 영수회담조차도 하지 않았던 총선 끝나고서야 겨우 형식적인 이 빈 껍데기밖에 안 되는 내용 없는 영수회담만 하고 마치지 않았습니까? 거부권 남발에 대해서도 저희는 당연히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고 이 정쟁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모든 틀이 다 헌법 질서, 헌정 질서 내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헌법 질서 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정쟁이라고 하는 거지 이 헌법 질서를 깡그리 무시하고 전쟁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내란, 내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측이 얘기하는 그 어떤 주장도 기존에 있는 헌정 질서나 법률 체계에 부합하는 논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코멘트를 하고 있는 것도 한심합니다. 사실. 네.